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함께합니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위가 어제죠.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일각에서 소상공인만 국민이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일단 코로나19 기간 중에서 어떤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겠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그 위험에 닥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그 70%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됐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겠죠. 이제 대출을 통해서 연명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대출 양도 많아졌고요. 무엇보다 대출의 구조적인 질도 악화가 됐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 사업자 대출 중에서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46%가 늘어났다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이게 은행권 증가율의 2배가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네. 비은행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겠죠. 그다음에 조건도 안 좋을 건데 이러다 보니까 대출의 구조적인 질도 이제 악화되고 있고요. 네. 이런 와중에서 또 이제 만기 연장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금융권에서 2020년 4월부터 그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 연도 9월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이제 파산자라든지 소상공인분들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소상공인들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이게 네. 단순히 소상공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금융권의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금융권이 부실해집니다.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자연스럽게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원 정책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이 무너지게 되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 방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주요 내용이 뭔가요? 일단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 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 본인이 이제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라 보신다 그러면 일단 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 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하신 분들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 특례 보증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일반 유동성 자금 프로그램이 있고, 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 개편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코로나 특례 보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한 식자재 도sob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장님이셨는데 네. 코로나19가 딱 나오니까 매출액이 이제 급감을 했겠죠. 그래서 배달용 차량도 팔고 인건비도 절감을 위해서 고용 직원 수도 줄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연명을 하시고 애쓰셨는데 이제는 점점 더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의 식당의 납품 수요가 증가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되면서 신규 채용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운영 자금도 써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운용 자금을 위해서 은행을 갔습니다. 네. 신용도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도 했는데도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 분께서는 운영 자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이번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의 그 특례 보증을 받도록 이번에 상품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원 대상이 네.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네. 첫 번째로는 매출 감소가 일어나면 되고요. 손실 보전금을 받았던지 방역지원금을 수급했다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코로나19 피해로 인정을 받는 거고, 네. 지원 규모가 3조 2,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금 한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3억 원 이내로 해서 운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운영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뭐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 특례 보증을 통해서 이 막힌 돈을 좀 풀어내는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금 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그러면은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그 소상공인 분들은 다 이 프로그램을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코로나19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입증하는 데가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매출 감소를 증명할 때에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매출이 감소됐기 때문에 대상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방역지원금을 받았던지 네. 아니면 손실보전금을 받았던 분들은 이 지원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 공문에 보면은 꼭 이런 분들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매출 감소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지급 기준도 아마 나올 것이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매출 감소가 일어나야지만 이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같이 나왔던 게 이런 겁니다. 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 한도 대상이 좀 확대가 됐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희망대출 플러스 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그 소상공인들의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해서 특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아서 대출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불만이 뭐였냐면 아니, 고신용자는 그러면 대출도 더 안 나오는 거냐. 역차별이다.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들어갔던 상품인데 이것도 이제 지원 대상이 좀 확대가 됐는데요. 과거에는요, 이제 현재죠. 현재 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는 대출 한도가 작았어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한도가. 근데 이거를 이번에 3,000만 원까지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신용자다 보니까 이제 3,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네. 중저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뀐 게 1,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바뀌었었는데 네. 이번에 나오는 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는 이제는 이게 3,000만 원까지 플러스 2,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신용자분들을 대상으로 나온 프로그램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과거로 얘기하면은 신용등급 1등급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과거에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품이에요. 아직 모르셨다면은 꼭 한번 활용하셔야 되겠는데 과거에는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받으신 분들도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고신용자고 당장 이제 대출이 필요할 경우 물론 대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당장 운영자금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왜냐하면 희망대출 플러스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를 통해서 한 1에서 1.5% 정도 되니까 지금 시중금리 보시면 뭐 6%, 막 7% 이러거든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초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정말 오랫동안 너무 힘드셨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챙기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금리 부담을 좀 낮추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요즘 많을 것 같아요. 워낙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리를 좀 낮추고 싶다 할 때.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 맞춤형 금융 지원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 상품들이. 그래서 네. 아까는 이제 유동성 공급이고 매출이 하락했을 경우고 이번에는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금리 부담을 좀 낮추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정부가 이번에 3가지 또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첫 번째가 해내리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은행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세 소상공인의 정의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이고 네. 공급이 원래 이것도 있는 상품입니다. 모르셨다면 기업은행에 꼭 문의를 하셔야 되겠는데 공급이 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금리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최대 1.2%포인트 정도 이번에 더 내려가게 됩니다. 오, 네. 시중금리보다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해내리 대출을 모르셨다 그러면 꼭 한번 그 해내리 대출을 통해서 기업은행 쪽에 좀 음. 물어보시면 되겠고, 음. 또 한 가지 고정금리 인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리로 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업은행에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음. 이 상품이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이 음. 금리 전환 옵션이 주어지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변동에서 금리 고정으로 갈 수 있고 고정에서 금리로 변동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요즘 시대는 당연히 이제 변동에서 고정으로 가시겠죠, 다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허용해 주는 게 아마 큰 특징이지 아. 않을까. 그래서 이 옵션을 부여하고 6개월 주기마다 바뀔 수 있고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오. 그러니까 네, 현재 그래서 변동금리이신 분들은 고정금리로 전환이 가능하고 추후 네, 나중에 또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는 기업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고정금리 인하 정책들 기업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이미 나온 상품이다 보니까 아마 음. 안내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취약차주 금리 경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업은행에서 진행하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하락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금리 상승분에 대해서 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음.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3%포인트 정도가 금리가 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음. 드립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내리 대출도 기업은행, 또 이 고정금리 인하, 취약차주 금리 경감 프로그램 모두 기업은행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좀 말씀을 듣고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소개해 네. 주실 상품이 있을까요? 실제 이번에 또 같이 발표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네. 이런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경쟁력 강화에서 나왔던 프로그램들이 일반 그 기업들 아니면은 소기업들 대상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은행에서 나오는 성공 창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단계별 보증 공급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시설 투자 대출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그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업 중심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다 보니까 사실 음.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은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은 일단 혹시나 본인이 내가 지금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통 기업은행에서 이런 상품들이 지금 많이 나온 상품이다 보니까 한번 네. 문의를 해주겠고, 음. 영세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거보다는 재기 프로그램이 이번에 또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폐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죠.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뭐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식당을 폐업한 자영업자분이 계십니다. 음. 근데 이게 이대로 내가 장사를 접기에는 그냥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그동안 사업 노하우도 쌓여왔고 실패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얻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식당을 이제 재창업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창업하려 했더니 자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말 그대로 폐업 후 재창업 하거나 아니면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신보를 통해서 이제는 그 대출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자금을 마련했거든요. 이게 바로 어. 희망회복 보증입니다. 네.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거든요. 신보에 가셔야 되겠는데,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상 에러로 인해서 폐업했어요. 그래서 네. 재창업하려 한다 음. 했을 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에서 이제 한도 1억 원 이내, 보증비율 95%면 음. 거의 뭐 보증 다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데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음. 그렇잖아요. 이제 폐업하고 나서 재창업할 때 일반 시중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중은행에서 주는 이런 대출 상품보다 이렇게 보증을 통해서 신용보증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싼 저리로, 그다음에 음. 한도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좋네요. 기업은행에서는 재창업 우대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상품들을 꼭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대상자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상품 내용이 각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기업은행의 재창업 우대 대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송을 듣고 나서 은행에 가셔서 기업은행 가셔서 재창업 우대 대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또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거는 신용보증재단에 가셔서 희망회복보증 프로그램에 맞습니다. 대해서 들었는데 뭐 가입을 하고 싶다, 지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송에서는 사실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또 막상 또 상담을 받아보면은 내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뭐 기업은행이나 신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고 또한 이제는 영업점이라든지 현장에 와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서 이러한 그 우대 대출이라든지 지원 정책의 혜택을 좀 받아보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만나보면은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음. 홍보가 안 되죠. 그다음에 막상 내가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뭐 오질 않으니까 문의를 없다 보니까 사실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대출 상품들 궁금하시면은 꼭 기업은행이나 아니면 신용보증 재단 기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네.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 전화가 1566-2566번입니다. 그래서 전국 영업점이 한 627개 정도가 되는데 가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유선 전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지금 공문에서도요, 이 기업은행 쪽으로 문의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신용보증 절차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셔도 되겠고, 방문하겠다 그러시면 전국에 109개의 영업점이 있는데 여기에 각 지역에 있는 이런 신용보증기금 쪽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고 대표 전화는요 1588-6565번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셔갖고요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간곡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말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관 이 두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알려주셨으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 기업은행은 1566-2566으로 먼저 좀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지원 정책들 좀 잘 알아보시고 혜택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례 보증은요. 네. 7월 25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특례 보증 받고 싶은 분들은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 발 빠르신 분들은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진행되신 분들은 7월 25일에 꼭 하고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 같은 경우는 8월 8일부터 이제 잠정이지만 시행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8월 8일에 좀 문의를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